그거에 대해서 제가 초반에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그냥 돈 100만 원 벌어보려고 들어와서 이제 거래를 했었는데, 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코인을 거래를 해야 되고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사실 이게 리트리를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코인에 내가 남은 인생을 나의 그 수입원을 코인으로 대체해도 될까? 내 노후를 트레이딩에 맡겨도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할 때 코인이 진짜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자본주의라는 동영상이 좀 오래된 동영상이긴 한데 꼭 추천드려요. 그거는 두 번, 세 번 보시면 우리가 몰랐던 돈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재밌게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영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EBS에 이런 코인에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인은 이제 화폐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폐가 변하고 있는 변곡점에 지금 우린 딱 중간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물물 교환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금이라든가 무거우니까 뭐 이렇게 동전 같은 거, 그리고 그것도 불편하다 보니까 가벼운 지폐, 그리고 그냥 막 쓸 수 있는 그냥 간단히 우리가 현금을 안 갖고 다녀도 쓸 수 있는 지금은 신용카드, 그리고 휴대폰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전자화폐 이런 식으로 지금은 현금도 쓰고 신용카드도 쓰고 전자화폐도 쓰고 여러 가지의 화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코인 쪽으로 이제 화폐가 진화하고 있다. 사람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화폐는 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폐가 지금 왜 변화를 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을 저장의 그 기능이 돈의 가장 중요한 저장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본주의라는 동영상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예전에 1971년 이전의 달러에는 달러 밑에 보면 이 달러를 가지고 오면 금하고 바로 바꿔준다. 종이돈 달러와 금이 바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71년 이후부터는 금과 이 달러가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그냥 종이에 찍어내는 화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많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5만 원권 만약에 한 장을 장롱속 깊숙이 넣어놨다가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꺼냈을 때 현재 우리가 5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만큼의 가치가 유지가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떨어지죠, 화폐의 가치는. 예전에 짜장면 한 그릇에 몇백 원 하던 시절인데 지금은 거의 10,000원 이상 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찍어내는 돈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미국의 그 달러에 모든 게 이렇게 맞춰져 있다 보니, 그거에 대한 우려를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이 영상이 10년 넘은 영상이거든요. 그때부터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죠. 세계의 신용은 무너졌어요. 여전히 디플레이션에 있습니다. 민주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은행가를 위한 민간은행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거대한 그런 자본가들에 의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전문가들은 예전부터 많이 우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주장이 많이 나오지만 새로운 기축통화를 찾아야 하지만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축통화를 찾는 거는 쉽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비트코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은 뭐냐? 지금도 이제 코인 얘기를 하면 그게 눈에 보이냐? 뭐 보여달라? 동전같이 생긴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름을 이제 코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산 회계 원장.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거를 은행이면 은행, 만약에 농협이라는 은행이 있잖아요. 제가 제 친구에게 100만 원을 돈을 보낼 때 중간에서 그거를 감시자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고혜진이 진짜로 친구에게, 김진희에게 돈을 100만 원을 보냈다. 이거를 이제 감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중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탈중앙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 개인 신용 사회로 이제 점점 옮겨가고 있고 중앙이 없어지는 탈중앙화가 되면서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바로 인터넷이라는 그런 기술 때문인데 인터넷이 나온 지는 아주 오래됐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면서 지금 코인까지 등장을 하면서 중앙에서 누군가 이걸 인정해주는 그런 기관이 없어도 개인과 개인이 서로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인정해주는 기관이 없어도 해킹도 당하지 않고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고 분산 회계 원장. 너하고 나하고 거래한 거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원장을 다 나눠서 공동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킹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해킹을 하려면 그 모든 전 세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컴퓨터를 동시에 해킹을 하거나 아니면 전 세계의 전기가 동시에 다운되거나 그럴 일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해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뭔지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알고 계셔야 앞으로는 코인이 이제 우리가 왜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 먹진 않잖아요. 커피 값을 지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점점 자산의 개념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에 큰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대출도 가능하고 내가 그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자산이 되는 것처럼 좋은 코인들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의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을 우리는 이제 그 리트리 차트를, 고야 차트를 이용해서 코인을 사고 팔고 하면서 원화도 벌 수 있지만 계속해서 개수를 모아서 내 자산을 굴려나가는 그런 작업도 하셔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짜시면 좋을 거다. 그래서 이제 강의 후반에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해드릴 거고요. 오늘 강의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요즘 제주도가 굉장히 뜨거워요. 예. 우리 윤민호 대표님께서 시바진 어고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 계세요? 시바진 어고가 뭔지 모르시는 분. 시바진 어고는 시그널 바뀌면 진입. 어디서 고야 라인에서 이걸 줄임말이거든요. 굉장히 간단하고 안전하고 누구나 오늘 가입해도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처음 리트리를 구독하고 정말 수익을 너무너무 많이 내고 싶어서 제가 돈 때문에 진짜 계속 힘들었거든요, 마음이. 근데 이 차트를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제가 금전적인 그 고민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잠 안 자고 좀비처럼 일 끝나면 밤에 저희 남동생이랑 줌으로 연결해서 정말 새벽 2시, 3시까지 열심히 차트 공부를 했는데 수익을 극대화 내려고 하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세력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침에 오프로님이 브리핑 항상 보내주실 때 세력은 파도이고 우리는 그 파도를 타고 같이 타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파도를 넘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처음에 리트리를 만나서 세력을 이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끝에서 끝까지 먹어서 큰 수익을 보려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췄고 제가 리트리를 소개한 저로 인해서 리트리를 알게 된 분들한테도 최대한 많은 수익을 얻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스코어 차트고 뭐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절대 우리는 세력을 이길 수 없고요. 세력은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똑똑하고 현명하게 안전하고 재밌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시바진 어고예요. 네, 제가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수익도 매일매일 너무 잘 나고요. 그리고 재밌어요. 즐겁고 안 힘들고 제가 예전에 주식을 모를 때는 야 그거 어떻게 매일 들여다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식은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리트리를 구독하고 나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는 행복한 삶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시바진 어고를 배우고 하루에 1% 수익을 내면서부터는 아침에 오전에 저는 7시부터 8시, 9시 사이에 그때가 저는 좀 저하고 맞더라고요, 시간대가. 그때 한번 수익을 내고, 그리고 낮에 볼일을 보다가 시간이 나면 또 1% 수익을 내고, 또 저녁에 시간이 나면 수익을 내고, 만약에 제가 시간이 없으면 오전에 그냥 한 번 1% 수익 내고, 저는 그 다음엔 거래를 안 할 때도 많아요. 이렇게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수익을 내다 보니까 제 생활도 유지가 되고, 수익도 나고, 물리는 일도 없고, 예, 감정 소모도 없고, 너무너무 재밌고요. 이렇게 재밌다 보니까 사업도 절로 잘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아무리 극대화내서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해도 저로 인해서 리트리를 지금 가입한 분들이 그거를 배우려면 그만큼의 또 시간 투자와 감정 투자와 돈 투자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액으로 내가 점점 경험을 쌓아가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정말 시바진 어고를 내가 직접 해보고, 그리고 내가 소개한 분들이 바로바로 오늘 수익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 포인트입니다. 진짜 이것만 하시면요, 수익도 잘 나고 사업도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갑자기 줌 요청을 받아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바로 그 차트 보고 수익 내는 거 알려드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리트리를 이제 구독하면서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 강사분들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처음 이 코인 세상에 들어와서 듣기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네, 강사분들은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고야 라인, 여기서 매수, 매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매수와 매도도 헷갈렸거든요. 매수가 파는 거야? 매도가 사는 거야?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지금은 아닌데. 그래서 저 같은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굉장히 쉽게 설명을 풀어서 해드릴 거고,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빠른가요? 자, 앞으로 코인이 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냐? 그거는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보면 그때 이제 그 김미경 강사라고 제가 그분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김미경 강사가 이런 단체들이나 그런 행사에 가서 큰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는 강사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강의할 일이 떨어지고 없어지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본인의 이제 수입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발빠르게 온라인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대학 안에 정말 뭐 SNS, 우리 뭐 지금 유튜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 일반인인데 너무 현재 잘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거 강사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아주 저렴한 강의료로 많이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그걸로 이제 사업을 온라인으로 바로 변경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이 시대의 흐름에 정말 빨리 발빠르게 대처하는구나라고 이제 느꼈고, 제가 그때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탈중앙화, 웹 3.0 이런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어요. 이제 웹 3.0 시대로 앞으로는 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가 웹 1.0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올려주는 뭔가 정보를 읽기만 가능하고 참여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중앙에서 회사에서 야후나 뭐 이런 뭐 MSN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올려주는, 네이버나 올려주는 그런 것만 검색만 할 수 있는 게 웹 1.0 시대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읽고 쓸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 발전했죠. 그래서 SNS가 생겨서 내가 내 일상을 직접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우리도 이제 참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기관들이 올려주는 정보만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견도 올리고
또 내 생활도 보여주고 이런 플랫폼들이 막 생기면서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그런 웹 2.0 시대로 발전을 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시대는 웹 3.0 시대로 거의 지금 진입을 했는데 이건 읽기, 쓰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튜브는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돈을 벌고 있지만 개인의 일상이라든가 나의 컨텐츠를 정말 힘들게 찍고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지만 소유권은 유튜버가 가지고 있잖아. 유튜브 회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유튜브 회사가 가지고 거기서 일부를 유튜버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웹 3.0 시대가 되면 내가 유튜브라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각자의 개인마다 각각의 기업이 되고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이 중간에 뭔가 이렇게 중앙을 거치지 않고 거래도 해야 되고 돈도 지불해야 되고 뭔가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이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안 쓰이는 곳이 없고 이미 우리도 지금 알게 모르게 많은 일상생활에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웹 3.0 시대로 가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은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코인이다. 그러면 그런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는 코인을 현재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인에 관심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뭔가 커다란 개념을 내가 왜 코인에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고팔고를 해야 되지? 왜 리플을 모아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될 돈이다. 네, 돈이다. 바로 코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을 모으는데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트레이딩이라는 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트레이딩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바로 트레이딩이에요. 너무나 간단한데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지금 뭔가 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코인이 돈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뭐 여러 나이의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트레이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자꾸 물리니까. 예, 세력을 이길 수 없고 내가 자꾸 사면 내려가고 그죠? 팔면 올라가고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누가 저 등 뒤에서 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력들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 캔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을 움직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올라가면 나를 안 데리고 갈까봐 따라서 사죠. 네, 그러면 산 거를 보고 쭉 가격을 내려요. 그럼 저 위에 우리가 물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내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세력들은 그런 가격 조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코인을 모으고 있는 분들은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제가 아는 유튜버는요. 대기업 다니는 젊은 청년인데 지금은 회사를 그만뒀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한참 됐어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그러니까 해외 대기업에서 급여도 많이 받고 굉장히 능력 있는 젊은인데, 해외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소식을 빨리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비트코인을 모으기만 한 거예요. 팔지 않고 계속 사기만 한 거죠. 그래서 월급을 타면 진짜 구두쇠처럼 최소한의 소비만 하고 나머지 그 많은 월급들을 다 비트코인을 사요. 그때 비트코인이 비싸든 싸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날은 아르바이트해서 그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또 비트코인을 사요. 그런 식으로 10년 전부터 모았으니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모아놨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청년은 부자예요. 비트코인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코인을 사서 모으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코인들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유 자금이 없잖아요. 돈이 많이 있으면 사놓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생활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소비도 하면서
코인도 사서 모아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이라는 거를 하면서 우리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고, 비싸게 팔면 돈이 많이 남아있죠, 현금이. 그럼 다시 저점으로 내려가서 싸지면 또 사면 코인 개수가 늘어나죠. 그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딩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는 이제 자산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요. 제가 그 비트코인을 사기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놀이공원에 가면 대관람차 있잖아요.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 청년은 비트코인을 여기서 샀어요. 이 가격에.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쭉 올라가요. 꼭대기까지. 근데 우리는 고야를 보고 여기가 꼭대기야 알 수 있죠. 셀 알람도 울리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 파세요 이렇게 선이 나오잖아요. 5번 기능 누르면. 그럼 여기서 팔고 돈을 많이 남긴 다음에 다시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고야 차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도 그냥 놔둬요. 그럼 다시 가격이 쭉 내려와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점점 이렇게 이 관람차가 있는 땅이 점점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가격이 올라가긴 하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사고 팔고를 하면서 개수도 늘리고 현금도 벌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리트리 고야가 필요한 겁니다. 자, 처음에 제가 리트리 사업을 하고 이제 한참 수익을 너무 잘 낼 때가 있었어요. 하루에 막 100만 원씩 꼬박꼬박 벌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시드도 작은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상승장이었어요. 장이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돈을 벌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프로님이 이렇게 문자 브리핑을 해주시면 그 단어들이 정말 가슴에 이게 와닿는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시장이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저 같은 코린이도 고야 차트만 보면서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매일매일 카드 결제일만 되면은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과소비를 안 하는데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쉬는 날도 없이 가게를 1년 365일 손님 예약을 받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매일 빠듯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 리트리를 알고 계속 수입이 생기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새벽에 또 잠도 없어졌어요. 리트리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고모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매일매일 정말 100만 원씩 수익을 내고 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감사의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우리 고모님한테. 그랬더니 고모님이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서 너무 축하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선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절대 하지 말래요, 저한테. 그러면서 만약에 선물 거래를 하더라도 레버리지를 1을 쓰래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선물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많이 냈다가 쫄딱 망한 사람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코인에 정말 잔뼈부터 굵은 뼈까지 굵어지신 고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그땐 정말 새겨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수익이 나니까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제 나중에 이제 선물을 배운 다음에 레버리지를 5도 썼다가 막 썼죠. 그러다가 청산도 당했어요. 예. 그래서 이 선물 거래는 정말 위험한 건 맞아요. 그런데 레버리지를 2 이상만 안 쓰시면 소액으로 한 달 정도 선물 거래를 모든 경험을 다 해보신 다음에 내 시드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연습을 하시잖아요. 진짜 재밌고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래가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를 원칙을 지켜서 하시면 수익을 정말 재밌게 내실 수 있고요. 원칙은 레버리지를 2 이상 안 쓴다. 내가 무서우면 1만 쓰세요, 진짜로. 그러면 숏에서도 내려갈 때도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원칙을 내가 정해놓은 원칙만 안 깨면 큰 손실 없이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고모님이 또 한 가지 이야기 해주신 게 이 코인 시장은 진짜 거대한 전문가들, 진짜 똑똑하고 날고 기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힘이 막강한 그런 전문가들과 이제
이제 코인 그 업비트 깔아가지고 사고 팔고 시작한 그런 정말 갓난쟁이 애기들, 코린이들부터 뭐 한 1, 2년 한 사람들 모든 그 이 체급이 나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한데 섞여서 싸우는 싸움장이래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거를 이제 AI를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근데 제가 이 선수 얼굴을 좀 우락부락하게 그리고 싶은데 AI가 너무 순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예, 못 이겨요. 우리는 세력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이 세력의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얼굴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세력은 진짜 무지막지해요. 무자비하고 이 얼굴만 보면 지금 등치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세요? 어마어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자본으로요. 호가창이라든가 우리 거래라든가 이런 걸 다 보면서 우리 돈을 다 먹어요. 네, 정말 한 입에 꿀꺽 먹습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를 하실 때는 레버리지라는 걸 2 이상 쓰시면 이 세력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 알고 조금 수익을 낸다고 해서 이 세력의 얼굴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세력을 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예, 우리는 아까 이 애기였잖아요. 이 애기가 이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뭔가 자비가 있어 보이나요? 예. 이 어린이가 귀여워서 봐줄까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선물 거래를 하실 때는 항상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력을 거기서 1%, 2% 이렇게 짤먹하고 나오는 게 세력의 눈을 피해서 내가 똑똑하게 현명하게 즐겁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그랬고, 저도 처음에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언을 들으면서 저는 꼭 그렇게 할 거라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네. 사람의 욕심은 진짜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거래를 하실 때는 소액으로, 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소액으로 청산도 당해보시고요. 레버리지를 5도 써보시고 20도 써보세요. 소액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이 청산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알게 돼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경험을 하면 그게 진짜 와닿습니다. 그러면 경험을 하려면 소액으로 하라는 거죠. 막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그런 경험을 해서 하루아침에 몇천만 원이 없어진다면 감당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도 많이 듣고 동영상도 보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하지만 그 운전을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글로 배우고 이론으로 배워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군가는 저한테 픽을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한두 분이 아니죠. 왜냐면 같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수익 보고 나오면 좋죠.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는데 그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림이 만약에 지도에 차가 뭐 3대 있고 5대 있고 이렇게 있다 쳐요. 그 차들만 있나요? 갑자기 끼어드는 차도 있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차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역주행하는 차도 가끔 있고. 그러면 그거를 내가 운전을 많이 해봐서 뭐 이렇게 한 손으로도 운전을 한다거나 핸드폰 보면서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운전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을 때는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나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초보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거래를 많이 해봐야 시그널하고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때는 버텨야 될지 버려야 될지 이런 것도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고요. 시그널이 바뀌었을 때 버리는 게 원칙이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 이건 조금 버텨도 될 것 같아. 시그널이 확정이 아니니까 없어졌다가 다음 봉에 또 생길 것 같아.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운전 연습을 할 때 막 제네시스 G90을 뽑아가지고 반짝반짝한 새 차를 타고 뒤에 초보 딱지 붙이고 운전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그냥 어디 중고차 정말 100만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한 달이나 2달 내에 타다가 운전 이제 능숙해지면 그때 좋은 차 뽑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소개하신 분들이
주변의 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금액을 너무 몰빵해가지고 큰 금액으로 하다가 물려서 손실을 보시는 걸 보면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소액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청산도 꼭 당해보시고요. 5만 원 가지고 아니면 2만 원 가지고 청산 한번 당해보세요. 예, 재밌어요. 짜릿하고. 그런 걸 해보셔야 청산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핸들을 어떻게 꺾어야 되고 이게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거래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이 해보셔야 그게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상무님들이 말씀하실 때 차트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이 말이 세력 마음이에요. 돈을 많이 가진 세력이 일로 가려고 했다가 이쪽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건 세력 마음이죠. 그럼 마음을 바꾼 세력에 내가 대응하는 거를 배우는 게 바로 이제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그널을 띄워주잖아요. 실시간으로. 그럼 그 시그널을 활용해서 충분히 손실은 조금 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야가 반드시 필요하죠. 예, 저희 이제 요번에 최근에 구독하신 제 지인 중에 저희 어머니의 지인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 코인에 그 선배님이더라고요. 8년, 막 8, 9년 전부터 코인을 알고 계셨고, 저는 코인 안지 작년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알고 계셨고, 이미 뭐 거래를 업비트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모가, 정말 코인에서 많이 잃으셨대요. 물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 고야를 구독하시고는, 진짜 이 1% 먹는 게 진짜 해답이네. 그 얘기를 오늘 하셨거든요. 오늘 저희가 오전에 제주도에서 실전 트레이딩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8년 이상 되는 그런 경력자들도 왜 1%를 먹고 수익 보고 나오라고 하는지 그걸 이제 몸소 8년 동안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8년 동안 배운 네, 그리고 지금 트레이딩을 너무 잘하고 계신 분들이, 강사분들이 알려주신 시바진 어고를 지키면 그분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들였던 시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는 소비하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재밌게.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네, 시바진 어고만 따라 하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바진 어고를 어떻게 따라 하느냐, 이제 그거를 제가 실전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차트를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차트 로그인 하는 거는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보고 따라 하시라고 로그인을 안 해놨거든요. 리트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저는 여기 보시면 A1이랍니다. A1이 되시면 이렇게 여기에 직급이 표시돼요. 저는 이게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차트를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보안카드를 넣는 창이 나오죠. 여기서 구글 OTP를 다 등록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OTP를 입력해 보세요. 입력을 하시면 012 차트가 이렇게 제공이 되죠. 네. 우리 회사에서 제공되는 차트가 이렇게 쭉 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초보분들은 5개의 코인만 거래하라고 저희는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많은 코인들이 있지만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들은 언제든지 세력이 그 코인의 재단이 돈을 뭐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이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도 어렵고 시그널도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 솔라나 이렇게 5개는 우리 고야 차트와 너무 잘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 제주도 팀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이 도지예요. 도지.
우린 도지 오빠라고 부르거든요. 도지 오빠는 배신을 안 해요. 정말 시그널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코인을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고 시바지너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도지만 해보세요. 네, 적극 추천. 왜냐면 저희 팀도 도지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확실히 알트코인들은 세력질에 우리가 막 가슴을 출렁출렁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경력이 쌓이다 보면 시그널을 믿고 버틸 수 있는데 초보분들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도지는 비트가 쭉 내려가도 따라 살짝 내려가지만 시그널을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첫 화면에서 나오는 잠깐만요. 이것도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이거 보는 방법. 자, 제일 처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차트를 보면 이렇게 코인 이름들이 쭉 나오죠. 이게 바로 코인 이름들이 이렇게 다 나열이 된 거고 여기는 점수, 여기는 지난 시간 점수 1시간 전, 여기는 현재 점수, 그리고 지난 시간하고 현재 점수의 차이, 그죠? 변동된 차이. 그리고 요거는 현재 이 코인이 어떤 시그널이 떠 있냐 이걸 이제 정보를 미리 주는 거예요. 자, 앞에 떠 있는 L2는 깜빡깜빡하는 시그널이에요. 이 깜빡이는 시그널이 뜬지 1H는 1시간이다. 1시간 됐다. 네, L2가 확정된 지 1시간 됐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RSI 시그널이 L이에요. 그러니까 L2에 L.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화살표는 고야 라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현재 캔들이 고야 라인 위에 있어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딱 눌러보시면 그 정보가 정확하게 한눈에 볼 수 있죠. 자, 여기는 도미넌스 차트라는 거예요. 우리 고야 차트에는 여러 가지 차트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냐면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여기 보면 스코어 차트, 그리고 여기는 프리미엄 차트. 자, 벌써 3개죠. 여기는 트레이딩 뷰. 이렇게 4개의 차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도미넌스 차트는 뭘까요? 이건 뭐냐면 도미넌스라는 뜻이 점유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에 대한민국이 볼 점유율이 뭐 60%입니다, 4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전반전에 대한민국이 축구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도미넌스 차트는 뭐냐면 전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예요. 이거는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이게 어느 정도예요? 50%가 넘죠.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비트코인은 엄청 큰 물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작은 물통. 그리고 알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의 또 물통. 이렇게 이제 물통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테더 도미넌스는 현금 물통이에요. 현금 물통, 지갑. 자, 이 물통에서, 현금 물통에서 이 하얀색 바가 쭉 줄어들었어요. 0에 가깝게 내려갔어요. 그럼 이 물통에서 물이 빠져나온 거죠. 그럼 그 물이, 현금 물통에서 빠져나온 물이 어디로 갔나를 한번 보면, 만약에 테더 도미넌스에서 현금 물통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비트코인 물통이 수위가 쭉 올라갔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다른 코인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이더리움이 올라갔다.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이더리움을 샀다. 네, 이더리움에 자금이 몰려있다. 지금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자금의 흐름, 네, 그거를 이제 예측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도미넌스 차트는 전체 시장의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한눈에 보기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들은 안 보셔도 된다.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리트리에서 236개의 코인의 차트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 코인이 207개, 네,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코인이 29개밖에 안 된다. 그럼 지금 현재 이번 시간에는 코인들이 하락하고 있네요. 그죠? 그걸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코어 차트. 스코어 차트는 많이 헷갈려 하시죠. 저도 처음에 스코어 차트에서 많이 헷갈렸는데요. 자, 스코어 차트를 너무
다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시바진 어고를 할 때는 스코어 차트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틀 안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 여기서 이렇게 점점 여기 이렇게 속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지 여기가 현재 시점이거든요. 그냥 그것만 간단히 보시고 바로 프리미엄 차트로 가보시는 거예요. 자, 프리미엄 차트에서 시바진 어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핑크 라인이 고야 라인이잖아요. 우리가 리트리 차트를 만약에 구독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거래소의 차트를 보면 보세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 업비트나 아니면 자, 바이낸스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차트가 이렇게 생겼죠? 기준선이 없잖아요. 그죠? 고야 라인이 우리 거래소 차트에는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요. 여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측이 되세요? 뭔가 이렇게 감이 오세요? 안 오죠? 이게 받쳐주는 선이 없기 때문에 감이 안 와요.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회사의 가장 포인트가 바로 이 핑크 라인입니다. 고야 라인. 이 고야 라인은 리트리에서 정말 많은 기술과 데이터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 고야 라인을 제공해주고 있죠. 1번 기능을 딱 끄면 고야 라인이 없어져요. 여기서 캔들이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하죠. 받쳐주는 선이 없으니까. 그런데 1번을 딱 키면 고야 라인이 생기죠. 고야 라인 위에 있네. L2가 깜빡이네. 여기 맞고 올라가겠네. 그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 고야 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고야 라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 고야 라인이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분? 핑크색이죠? 근데 뜨뜨미지간 희멀건한 핑크색인가요? 아니면 핫인가요? 대답을 이제 제가 음소거를 해놔가지고 대답을 못 들으니까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모두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혼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코인은요, 그냥 맨 위에 있는 거 켰어요. 이제 벨이라는 코인인데 거래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코인은 벨벨거리는 코인이에요. 못 올라오고 바닥에서 벨벨거리는 코인이에요. 근데 그냥 보여드리려고 그냥 이거 말고 비트코인으로 볼게요. 자, BTC. 저는 처음에는 자꾸만 비트코인의 방향을 먼저 확인하래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아서 안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습관이 됐어요. 그냥 차트를 키면 무조건 비트코인을 먼저 봐요. 네, 먼저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우리 고야 라인이 핫핑크색이잖아요. 핫핑크는 지금 리트리가 전국적으로 뜨겁죠? 그러면 핫핑크도 엄청 뜨거운 선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바진 어고가 뭐냐면요. 캔들들이 이렇게 L3가 뜨면 고야 라인 위에서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뭐 계속 올라가진 않겠죠. 코인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내려오다가 핑크 라인을 맞으면 고야 라인을 맞으면 너무 뜨거워서 뜨거워하고 튀어요. 네. 그래서 그때 1%를 먹자는 게 바로 시바진 어고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캔들이 위에 떠 있을 때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죠. 왜냐면 얘네가 뜨거운 핑크 라인에 맞아서 고야 라인에 맞아서 뜨거 할 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핑크 라인에서 진입하셔야 돼요. 이걸 따라 들어가면 지금은 이미 이렇게 캔들이 올라간 게 보이니까 이때 들어갈 걸 우리가 후회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이 L3로 바뀌었을 때, 자, 이전에는 S였죠. 이러다가 L3로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 어디서? 고야 라인에서. 그러면 얘는 이미 올라간 다음에 L3가 떴기 때문에 못 잡아요. 계속 기다리다가 여기서 잡아볼까 했는데 또 고야 라인까지 안 왔네. 못 잡죠. 또 오다가 여기서 고야 라인을 맞았어요. 그죠? 이때 잡는 거예요. 고야 라인 가격을 보시고 있다가 그때 매수를 걸면
딱 체결되고 아 뜨거 올라갑니다. 그때 여기서부터 뜨겁다고 이만큼 올라갔는데 1% 먹을 수 있겠죠. 예, 그게 바로 시바진어고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익절을 했어요. 1%. 그리고 나서 또 내려와서 닫고 아 뜨거 올라가죠. 예, 그런데 이 캔들들의 특징이 고야 라인을 자꾸 뚫으려고 하는 그런 공격성이 있어요. 예, 그냥 이렇게 이야기처럼 풀어간다면 그러면 여기서 L3가 뜨고 막 기분 좋게 올라가다가 또 뚫어보려고 내려오다가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가다가 한 번 고야 라인을 뚫어보려고 찔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 1% 수익을 받고 다시 또 찔렀네요. 또 찔렀네요. 이렇게 찌르는 그게 횟수가 많아지면 어느 순간 또 이제 몸통을 뚫어요. 뜨거운 걸 뚫고 얘네가 내려가 보려고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른다는 L3 시그널이 뜬 지 시간이 한참 지났고 캔들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고야 라인을 뚫어보려고 유심히 무단히도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얘는 아주 용감하게 뜨거운 고야 라인을 뚫고 몸통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 또 뚫어보려고 지금 엄청 노력 중이죠.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 같으면 지금 L3지만 이렇게 캔들들이 이 뜨거운 고야 라인을 뚫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얘네가 뚫을 수 있잖아요. 이미 몇 번 뚫었으니까. 이럴 때는 다음 시그널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확률이 높을 때는 처음 고야 라인과 맞을 때 L3가 뜨고 처음 고야 라인을 딱 부딪힐 때 아 뜨거 하고 올라가잖아요. 이때 1%는 무조건이에요. 네, 진짜 확률이 아주 높은 1%입니다. 그래서 시그널이 바뀌면 고야 라인에서 진입해서 1% 이렇게 수익 내는 거는 굉장히 확률이 높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럼 비트코인 L3 깜빡이고 있고 고야 라인 근처인데 잡아요? 전 안 잡아요. 왜냐면 뚫으려고 지금 캔들들이 무단히도 노력하고 있고 이미 몸통이 뚫었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러면 차라리 S 시그널을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캔들들이 고야 라인을 뚫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나 이거를 한번 보시고 진입을 결정하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횡보장이거나 이렇게 시그널이 뜬 지 오래됐을 때 지금 들어가요 말아요 이게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로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 이때도 S가 뜨고 캔들이 쭉 빠졌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아마 여기서 S가 떴으니까 여기 고야라인을 잡아서 1% 수익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고야라인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진입을 못했죠. 그러다가 고야라인 가까이 오니까 이제 이번에는 고야라인이 머리 위에 있는데 뜨거운 고야라인을 머리를 맞고 아 뜨거 하고 이제 주저앉는 거죠. 캔들들이. 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뚫어보려고 노력하다가 여기서 L이 뜨면서 뚫었죠. 뚫었는데 여기서 시그널이 안 바뀌었잖아요. S 깜빡이는 S가. 여기서 초보들이 놀래서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정도 내가 좀 이제 경력이 쌓이면 깜빡이는 L이 뜨지 않으면 버텨요. 이럴 때는. 그리고 이때 깜빡이는 L이 잠깐 뜰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버틸 수도 있고요. 그거는 또 바로 뜨면 손실 조금 보고 파는 경우도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제 매도 매수는 스타일이 각각 다르고 아주 공격적인 분이 있고 저처럼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내가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시그널이 안 바뀌어서 잘 버텼다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째 익절하고 나왔겠죠. 그러면 이때는 또 숏으로 들어가냐? 저는 안 들어가죠. 왜냐면 몸통이 뜨거운 고야라인을 뚫어보려고 또 엄청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뚫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LC 시그널을 기다렸다가 시그널이 바뀌었을 때 진입, 시바진, 진입. 어디서? 고야라인에서. 근데 이제 초보분들이 잘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어디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이렇게 캔들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막 나를 놓고 멀리 가버릴까봐 막 따라가요. 네, 자존심을 지키세요. 우리는 무조건 고야 라인에서 아뜨거 할 때 1% 수익을 봐야 안전하고 재밌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하나만 우리가 차트 제공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뜨거워서 멀리 도망갔으면 다른 코인 또 보세요. 그럴 때는 든든한 도지 오빠를 보는 거예요. 도지. 자, 도지 오빠 한번 볼게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안 되시는 내용 잘
잘 모르시겠는 부분 있으시면 질문도 좀 해주세요. 자, 도지 오빠를 보면 차트, 프리미엄 차트가 빨리 안 뜨네요. 네, 떴어요. 자, 지금 보면 깜빡이는 시그널은 L이에요. 그죠? L인데 아까 제가 여기서 진입을 했었거든요. 이제 진입을 했었는데 L이 깜빡이고 왜 진입을 했냐면 자, 여기 L2가 뜨고 고에라에서 멀어졌다가 가까이 못 오고 계속 하다가 여기서 한 번 왔어요. 한 번. 한 번 뜨고 하고 튀어 올랐죠. 이때 수익을 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때 미팅하느라고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실전 트레이딩을 하려고 있는데 여기 도지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그 다음부터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하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이때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네, 버린 분도 있고 안 버린 분도 있겠죠. 그런데 시그널이 바뀌지 않았고 않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버텨서 저는 언제 나왔냐면 소심하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20달러 수익 보고 20달러 아니 2달러인가 수익 보길래 얼른 정리하고 나왔는데 만약에 그때 기다렸으면 제가 걸어놨던 1% 수익 보고 입절됐을 것 같아요. 요 봉에서. 그러니까 이 깜빡이는 시그널이 얼마나 강력한지 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때 비트가 내려가면서 따라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깜빡이는 시그널이 바뀌지 않으면 조금 버티셔도 되고요. 만약에 시그널이 뜨면 바로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그널이 확정됐을 때 반대 포지션으로 확정되기 전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확정됐을 때 이제 반대 시그널로 들어가는 게 훨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시그널이 S로 깜빡이는 S로 확정이 됐는데도 버티는 건 정말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그때는 무조건 버리세요. 금액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숏으로 고에라인에서 숏으로 잡는 게 훨씬 좋아요. 네, 제주도에서는 도지 오빠라고 불러요. 도지가 시그널이 너무 잘 맞아서 우리가 좋아하거든요. 도지코인을. 처음에는 제가 도지코인 거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이 차트 구독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예상하고 다르게 그때는 제가 잘 모를 때였으니까 이 깜빡이는 시그널도 업데이트 되기 전이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L2, S3 이런 깜빡이는 시그널하고 너무 잘 맞는 게 도지코인이라서 초보자분들한테 강추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을 이런 시바진억으로 거래하기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입절하고 좀 전에 이제 입절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진입할까요? 저는 안 해요. 왜냐면 뚫려고 지금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다릴 겁니다. S로.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다른 코인들도 하나하나 보세요. 그리고 초보자인 분들은 차트 구독하신 지 얼마 안 되고 거래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도지. 그 중에 도지. 네, 도지로 연습해 보시는 것을 강추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바진 어고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선물 거래를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선물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선물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탑로스를 거는 거예요. 스탑로스. 손절가를 초보 분들은 걸어 놓는 게 이 현물은 좋은 코인이면 물려도 사실 기다리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알트코인들은 물리면 아주 못 올라오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되거나 진짜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메이저 코인을 거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물리더라도 이런 메이저 코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와요. 그런데 스탑로스를 걸지 않고 선물 거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그널 반대로 떴는데 안 버리면 그땐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펀딩피도 시간마다 계속 나가고요. 그리고 이 손실이 막 1%, 2%에서 자를 수 있었는데 막 50%, 80% 그러다 청산도 당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탑로스라는 거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만약에 L2가 깜빡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고야 라인에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롱으로 걸었어요. 롱으로 이제 그 거래를 했어요. 체결이 됐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더니 갑자기 쭉 빠져요. 그러면서 S가 떠버리네? 근데 이게 너무 긴장대로 빠지다 보니까 금액 손실이 너무 커서 내가 버틴 거예요. 만약에 안 팔고 버틴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쭉쭉쭉 하락장으로 되면 최소 여기까지는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비트코인이 저 밑에 갭을 채우기 위해서 더 내려간다 그러면 진짜 많은 시간 아니면 한 달 이상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럼 그 기다리는 동안 청산될까봐 밤잠 못 자고 그다음에 뭐 펀딩피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스탑로스를 거는 거예요. 스탑로스는 뭐냐면 여기서 내가 롱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았는데 만약에 반대로 내려갔을 때 여기 그 전 저점 있죠, 저점. 여기가 이 끝이 지금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화면을 살짝만 켜볼게요. 현재 우리가 여기서 롱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저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이 저점 만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면 추세가 하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스탑로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저점에 딱 걸어놓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건데 예를 들어 올라갈 건데 일부러 세력들이 여기를 청산시키고 가려고 내렸다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를 탁 나를 손절시키고 그때부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탑로스는 이 저점에다 거는 게 아니고요. 이 저점보다 살짝 밑에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거셔야 돼요. 네, 요런 데나 요런 데 이렇게 거셔야 만약에 얘가 내려오다가 이 저점을 뚫고 더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예 손절을 하고 S 시그널을 기다리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멈추는 스탑로스를 항상 입력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크게 물리거나 청산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탑로스 거는 방법 굉장히 쉽거든요. 제가 그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핸드폰으로 우리가 거의 대부분 거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노트북으로 화면을 찍어도 잘 못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늦어도 내일까지 그 바이낸스에서 처음 이 거래를 시작할 때 스탑로스와 그다음에 익절가를 넣는 방법을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반복해서 따라 해보시다 보면 아마 거래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스탑로스를 걸어 놓으면 여기서 시그널이 바뀌어도 마음이 너무 편해요. 네, 조금 손절 보고 다시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스탑로스를 거는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래요. 제가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 어떻게 다 하지 그랬는데 1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혹시 있나 보면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너무 쉽고 내 생각을 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 생각만 빼면 이 고야 라인에서 1%는 정말 쉬우니까 꼭 도지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안 되시는 게 있으면 주변에 강사분들이라든가 뭐 소개해 주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많이 늘어요. 혼자서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이제 내 실력이 느는 거니까 꼭 거래를 많이 해보시라고, 그리고 5만 원 미만으로 가지고 청산도 꼭 당해보시라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청산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거든요. 청산을 안 당해보고는 트레이더라고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1, 2만 원 가지고 많은 경험을 다 해보시면 재밌게 이제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어떻게 급하게 강의를 해드린 부분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질문도 해주시고, 오늘 영상도 이 줌 강의한 영상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서 공유해드리고, 아까 약속드린 것처럼 그 핸드폰에서 바이낸스에서 매수할 때, 이제 포지션 잡을 때 스탑로스와 익절가 거는 방법도 이렇게